여러분, 전통시장에서 여기저기 청년몰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청년들도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면 대박을 맞는다,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된 거죠. 게다가 청년 일자리가 워낙 없으니까 정부도 청년몰을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해서 청년몰 만들겠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했고요. 심지어는요, 정부 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청년몰을 이대 앞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청년몰들이 완전히 몰락하고 있습니다. 청년몰들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청년몰들이 버티지 못하고 있어요. 버티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은요, 인천에 있는 신포국제시장 청년몰입니다. 이게 청년몰이 첫 시작될 때예요. 난리가 났죠. 신포국제시장의 눈꽃마을이라는 곳인데 그야말로 인산인해가 따로 없습니다. 인산인해가. 그런데 이 눈꽃마을 첫 시작을 할 때는 무려 말입니다, 청년 가게가 20개가량 됐습니다. 20개가량. 그런데 현재는 얼마나 남았느냐? 현재는 대부분이 망가지고 이제 13곳만 영업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도 말입니다, 서류상이라는 거예요. 서류상. 실제로 문 연 곳은요, 이 신포국제시장의 청년몰에서는 3곳, 그리고 강화중앙시장의 개벽 2333이라는 이 곳에서는 달랑 한 곳만 남아있어요. 달랑 한 곳만. 그야말로 우수수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수수. 몰락이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봤을 때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는 그래도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여기에 들어와서 소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손님이 평소보다 한 20배가량 몰려왔습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나고 인산인해가 따로 없었습니다. 청년들의 푸드트럭이 여기저기 8곳이나 만들어지고요, 상점도 13곳이나 만들어지면서 전체가 21곳이 여기가 난리가 났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난리가 난 곳은 어디로 가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바리케이트가 이렇게 쳐져 있고요, 심지어 자동차 주차장으로 변했어요. 자동차 주차장으로. 그러면 여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요, 청년 가게가 여기서 영업 신고한 곳은 10곳이지만 나머지 11곳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고, 그마저도 지금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푸드트럭은 한 대도 없어졌습니다. 한 대도. 소문에 소문을 꼬리를 무니까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가서 띄웠지만 이 청년 가게들은 요즘 배달, 통신 판매로 건건히 버티고 있다, 이런 소문만 나돌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소문만 나돌 뿐이다. 이게 강화에 있는 중앙시장 개벽 1022도 마찬가지예요. 1022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도 몰락위기입니다. 2017년 3월에 개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20명의 벤처기업에 어떻게 도전하겠다 여기를 갔지만 지금은 3곳만 영업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3곳만 영업하고 있을 정도. 이것도 3곳 영업한다는 것도 강화군의 이야기고요. 실제로 가보면 한 곳만 영업하고 있대요. 한 곳. 그야말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죠? 모든 이 청년몰이 이렇게 다들 변했어요. 이렇게. 문이 다 닫혀 있잖아요. 문이 다 닫혀 있잖아요. 더 이상 청년몰이 아니다. 지금 이대 앞에 있는 청년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청년몰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시작을 했지만 남아있는 가게는 몇 개 없다. 거의 대부분 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코로나19만 핑계를 대서는 안 돼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부상을 했다가 갑자기 가라앉고 거품이 마치 꺼지는 것처럼 쭉쭉 가라앉는 이유들은요. 잘 생각을 해보면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시장 이러면 누가 많이 오죠? 중장년층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청년몰이 거기에 들어간다. 이러면 중장년층과 청년몰 이게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일시적으로는 기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청년들이 오니까 젊음이 팍팍 솟아나잖아요. 그러나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과연 그 청년들이 거기서 버틸 수 있느냐 이거예요. 빨리 돈을 한번 만지고 싶은데 빨리 돈을 만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게 기존에 있는 중장년층의 중심인 시장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되고 여기에다가 이게 거기에 있는 상인들은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이 듬뿍 들어있어요. 음식에도 상품에도 정이 그득하게 들어있습니다. 전통시장을 가는 사람들은 그 정을 함께 사거든요. 함께 그 정을 삽니다. 상품과 함께 정도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청년몰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야말로 일회성 먹거리, 한때 지나가는 아주 가벼운 맛 이런 게 과연 끌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핵심 요즘은요 자동차가 다 들어가야 돼요. 주차가 편해야 됩니다. 주차가 불편하면 다 아이고 거기 왜 가? 다 만세 부르고 만다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갖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차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없이 시작을 한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쉽게 말하면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춰놓지도 않았는데 청년몰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백종원 아니라 100종원보다 더한 사람이 와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기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문화를 같이 만들어주면서 그들과 어울림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생활 편의시설도 갖춰줘야지 이 성공이라는 잣대를 갖다 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요. 청년몰은 만드는 족족 이건 정치행위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행위. 정치적인 술수라고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청년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은근과 끈기가 있을 테니까요. 지금 한번 망한다고 하더라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저는 청년들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그 심성 안에 은근과 끈기가 반드시 들어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들이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주축으로 우뚝 설 것을 기대해 봅니다.